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공간을 잇몸 조직인 치간 유두가 꽉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치간 유두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검은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치주염과 잇몸뼈 소실입니다. 두 번째, 치아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잇몸약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줄어든 치간 유두를 되살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치료에 앞서서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교정티처 박기욱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다가 치아 사이에 검은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긴 걸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치아 사이에 까만 구멍처럼 보이는 공간이 생겨서 신경 쓰이셨던 분 계실 겁니다. 웃을 때 유독 그 부분이 눈에 띄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자꾸 끼어서 불편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것을 치과에서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인비절라인으로 셀프로 교정 중인데 치아가 변하면서 저도 없던 블랙 트라이앵글이 군데군데 생겨서 보일 때도 좀 보이고 음식물이 자꾸 그 부분에 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생기는지, 흔히 잘못 알고 계신 오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과 실제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치아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이 만나는 지점에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공간을 잇몸 조직인 치간 유두가 꽉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간 유두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검은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보기 싫다는 미용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 음식물이 자꾸 끼고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충치나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심리적인 문제인 동시에 구강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주염과 잇몸뼈 소실입니다.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치주염이 진행되면 잇몸뼈가 서서히 녹아 내려앉게 됩니다. 잇몸뼈가 낮아지면 그 위를 덮고 있던 잇몸 조직도 함께 내려앉으면서 치간 유두가 줄어들게 됩니다. 치주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치아의 형태입니다. 치아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라면은 치아 사이의 공간이 구조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니 쪽에서 이런 역삼각형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마모되어 모양이 변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아 교정입니다. 교정 치료 중 또는 교정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정으로 치아가 이동하면서 치아 사이의 접촉점 위치가 바뀌거나 겹쳐있던 치아가 가지런하게 펴지면서 원래부터 존재하던 잇몸 퇴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매우 흔한 일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닦는 습관, 시간 칫솔이나 이쑤시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잇몸을 자극해서 치간 유두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혀로 치아 사이를 습관적으로 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치아 사이가 벌어졌어요. 스케일링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스케일링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치석이 치아 사이에 두껍게 쌓이면은 잇몸이 그 치석을 감싸면서 부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석이 제거되고 나면은 부어있던 잇몸의 붓기가 빠지면서 원래부터 있던 공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간이 생길까봐 스케일링을 피하시면은 오히려 치주염이 더 악화되어서 결국 치아를 잃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무조건 노화 때문이다? 노화가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자연스럽게 퇴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젊은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치주염, 교정, 치아 형태 등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노화 탓으로만 돌리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잇몸약이나 특정 치약을 꾸준히 쓰면 줄어든 잇몸이 다시 차오른다?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내려앉은 잇몸 조직은 약이나 치약만으로 다시 재생되지 않아요. 잇몸약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줄어든 치간 유두를 되살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치간 칫솔을 쓰면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지 않나요? 자신의 치아 간격에 맞는 크기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이사이에 남은 세균과 찌꺼기가 치주염을 악화시켜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원하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 중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다면 교정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정 중 치아가 이동하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교정이 잘못된 기준은 치아 배열과 교합이 목표대로 개선되었는지이고, 블랙 트라이앵글은 잇몸 상태나 치아 형태에 따라 별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정 후 블랙 트라이앵글이 신경 쓰이신다면 담당 선생님과 추가적인 해결 방법을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에 앞서서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치료 후에도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칫솔을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은 잇몸을 자극하고 마모시킵니다.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 사이가 만나는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위쪽 치아는 쓸어 내리듯이 아래쪽 치아는 쓸어 올리듯이 닦아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시고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치간 칫솔을 올바르게 선택하기입니다. 치간 칫솔은 자신의 치아 간격에 잘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작으면 청소 효과가 좀 떨어지고 너무 크면 오히려 잇몸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치아 사이에 무리 없이 들어가는 크기를 찾아보시고, 모르시겠다면 치과에 와서 사이즈 추천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이로 뜯고 씹는 습관은 치아와 잇몸에 불필요한 힘을 가해서 잇몸 퇴축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구강 내의 세균 번식을 촉진해 치주 건강에 좋지 않으니 식후 가글이나 양치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은 한번 생기면은 저절로 개선되지 않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서 잇몸 상태를 점검하고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집에서의 관리만으로는 이미 생긴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상태와 원인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진 치료입니다. 공간이 크지 않고 치아 형태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에는 치아색과 유사한 레진을 이용해서 치아 옆면에 살짝 덧붙여서 공간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치아를 많이 삭제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은 변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라미네이트입니다. 공간이 넓거나 여러 치아에 걸쳐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에는 도자기 재질의 얇은 판을 치아의 앞면에 붙여서 공간을 가려주는 방법입니다. 레진에 비해 변색이 적고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아 삭제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비용이 좀 높다는 게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세 번째는 치간 삭제 및 교정입니다. 치아의 형태가 역삼각형 형태에 가까워서 구조적으로 사이가 넓은 경우에는 치아의 옆면을 아주 조금씩 다듬는 치간 삭제를 통해서 치아 형태를 사각형에 가깝게 바꿔주고 교정으로 치아를 더 가깝게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치아 자체의 형태와 위치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잇몸 이식 수술입니다. 잇몸의 퇴축이 원인인 경우에는 줄어든 잇몸을 직접 이식해서 재건해주는 방법입니다. 효과가 가장 근본적이지만 시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성공률도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시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원인부터 흔한 오해들, 집에서의 관리법, 그리고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이고 웃을 때도 자꾸 의식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법도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치과에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교정티처 박기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